주경야독. 앞에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는 철저하게 계산된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뭐 청중을 제대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환경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라기보다는 뒤에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부각시키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았다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그러한 기획이나 시나리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나리오와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자체도 철저하게 계산돼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필요성은 프레젠테이션은 자신만의 통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만의 통찰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세 가지의 단어가 한 가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 가지의 분리된 단말기,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아이폰 하나가 이 세 가지, 뭐죠? 세 가지 뭐였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와 그 다음에 전화, 폰,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나? 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아이팟이었죠. 아이팟이었습니다. 아이팟과 이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이폰으로 변한 거죠. 아이폰은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을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멀티미디어도 보고 그렇다는 거죠. 상호작용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아이폰이라는 메시지를 전부 다 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각종 뒤에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을 하려면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아야 하는데 그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아야 하죠. 첫 번째는 생각 정리 프로세스. 생각 정리 단계. 생각 정리가 뭐죠? 자신의 생각을 도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죠. 이 생각 정리만 잘 돼도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 프로세스. 근데 컨텐츠 발굴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텐데 컨텐츠 발굴은 생각 정리 안에 들어갑니다. 뭐를 통해서?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이 뭐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이 분야는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까? 이 분야는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야 할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제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가 사실은 생각 정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컨텐츠를 발굴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의 컨텐츠를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프레젠테이션의 컨텐츠를 윗선에서 그냥 내려주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이제 말단 사원이라 윗선에서 자 어떻게 뭘 해봐 라고 주제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주제를 정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자기 성찰에 따라서 내가 이 분야에 어떤 것들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3P 분석. 정말 중요하죠? 3P 분석. 이 3P 분석은 목적 분석, 대상 분석, 환경 분석. 목적, 대상, 환경. 이 분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 다음 단계가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이라는 단계인데 3P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망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분석인데, 왜 그 분석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해야 하나, 주제를 발표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해야 하나,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라는 부분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중요. 제일 중요. 3P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전에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성공 프레젠테이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그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이 3P 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3P 분석이 제대로 되면 시나리오가 잘 구성이 되고, 그 시나리오가 잘 구성이 돼서 그것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3P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청중한테 제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3P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망한 적이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KT에서 EBS를 간 상황이었어요. KT에서. 그 EBS 사람들은 되게 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이셨어요. EBS 사원들, 그리고 사장님을 포함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상 분석을 제가 잘못한 거죠. 대상 분석이 왜 잘못했느냐?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 강의에 대한 그런 3P 분석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나중에 그 EBS에 제가 친구분들이 많거든요. 그 대학원 동기도 있고 그런데 그 동기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왜 한쪽으로만 쏠려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추후에 저 3B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뒤에 내가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3P 분석 중에 뭐가 잘못됐었냐면 이 대상 분석이 잘못됐었던 거예요.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상 분석이 잘못돼가지고. 그 얘기는 저 3P 분석이 나올 때 그 차시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 3P 분석. 그 다음 단계가 콘텐츠 기획. 이 콘텐츠 기획은 앞에 3P 분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상 분석이 있어요. 대상 분석에서 어떤 대상이 주로 내 강의를, 프레젠테이션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텔링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10살 애가 10살 애들만 상대하는 그런 강의나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막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하고 있고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영어로 만약에 그런 거를 했다면 애들은 잘 못 알아듣겠죠. 10살짜리가. 근데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어렸을 때에 이랬고 그 부류했고 그 부류한 것에 대한 부분이 스탠포드 대학을 가서 거기서 그만두고 이런 것들을 따로 그렇게 그 타겟층을 조금 잡아서 얘기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P 분석 다음에 그 스토리텔링 컨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죠. 3P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